반갑습니다. 뉴스 문제입니다. 오늘은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여서 더욱 더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공영방송이사회 개편을 목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추진 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개명하고 현재 9명 11명이던 이사를 2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늘리는 법안인데 핵심 내용은 사장을 선임할 경우 전체 운영위원회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자, 검 수완박 추진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다양한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피하에 않도록 하려는 목적임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저런 무리수를 불렀다는 해석입니다. 후자, 공영방송이사회의 개편은 자기네들이 심어놓은 방송사의 사장을 새로운 여당 국민의힘당 과 윤석열 정부가 쉽게 바꿀 수 없도록 이참에 못 박아 두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172석이라는 거대 야당의 힘으로 공영방송위원회에 자기 편을 보다 많이 심어두어서 향후 방송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량을 윤 대통령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공영방송들은 특히 국민의 여론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방송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히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됩니다. 문제는 왜 저물어가는 황혼의 문 정권이 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정권 막판 행동에 나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선거 결과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핵심 인사인 이해찬 씨가 향후 30년 동안 정권이 유지될 것을 자신했던 바 있는데 30년은 아니더라도 최소 10년은 무조건 간다 이렇게 자신했던 민주당 정권이 단 5년 만에 무너진 것은 민주당 으로서는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자신감의 근거는 4.15 선거 경험에서 누적된 선거 부정의 노하우를 3.9 대선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당이 될 것은 상상하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야당이 되는 바람에 저렇게 허둥지둥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입장에서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선거 다음 날이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야당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야당이 되었구나 자각하고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점들 가운데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아직 정권에 숨통이 붙어있는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경중을 따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첫째, 검 수완박 법안의 통과, 둘째,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서 민주당의 언론 통제력을 유지하자 이 두 가지 과제가 선택된 것입니다. 특히나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고려했습니다. 다만 거시적 관점에서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지는 것이 줄 불이익보다는 5년 후 다음 선거까지 이재명을 더 이상 험집나지 않게 지키는 것이 주는 그 이익이 더 크다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동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충격 폭탄 선언 터졌다. 제일 처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검찰총장이었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윤석열 후보를 보고서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놀라울 정도로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 얘기해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바뀌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도 여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밀어붙여야 되는 문제에 대해선 소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충분히 비판이 타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비판을 받아들이고 수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시간을 보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됐던 사회를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리는 거, 이게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내각 인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돌아갈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첫 인사가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사람이 원희룡 전 지사인데요. 원희룡 전 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1차 인선 발표와는 다르게 2차 인선 발표는 굉장한 화제가 됐는데요. 뭔가 멀리서 보기에 익숙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세히 보니까 누가 저기 서 있는 겁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저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동훈 검사장을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한 거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이 임명됐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온 언론사가 도배가 됐죠. 그렇게 도배가 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한동훈 검사장이 걸어왔던 길, 그 길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한편의 드라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 전체를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이었죠. 딱 한 가지 이유,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은 추미애 전 장관에 의해서 4번이나 좌천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까지 좌천을 시켰죠. 사실상 현직 검사한테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회사에서 누군가를 자를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일을 시키지 않고 책상에 앉혀놓는 거,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사법시험 자체가 폐지가 된 마당에 사법연수원에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현직 검사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한동훈 검사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1년 반 동안 4번 가까이 좌천이 되면서도 한동훈 검사장은 그것이 검사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언젠가는 문재인 정권도 끝나고 대한민국의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날만을 한동훈 검사장은 기다렸고, 결국에 대한민국의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첫 발로 한동훈 검사장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간 불편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흥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격양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특히나 눈에 띄는 사람이 안민석 의원입니다. 야당과 전쟁을 하자라는 것이다.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애당초에 딱 한동훈 검사장을 무서워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다. 그거 자체가 자기가 뭔가 캥기능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 이거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민석만큼이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무서워해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죠. 참, 정말 지금까지 유시민이가 저 입을 통해서 얼마나 국민들을 많이 선동했습니까? 무려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뜬금포로 유시민이가 뭐라고 하냐,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던 게 2019년도 말이었습니다. 한창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웠던 시기죠. 금방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조국 사태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저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선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동의 결과는 꽤나 효과적이었습니다. 검찰을 악마로 만들었던 유시민의 역할 덕분에 결국에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죠. 그리고는 자기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식으로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선언하고 난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또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그때도 또다시 반복했던 게 뭐냐면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다 이거였습니다. 뉴스레터는 여기에서 일시 중지됩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